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여러분들과 일기예보 그리고 일기도에 사용되는 이제 그 기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기예보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면 먼저는 기상 관측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관측을 하면서 자료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두 번째로는 분석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의 일기도를 분석을 하는 작용들을 지금 하고, 그 다음 이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의 예상 일기도를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 일기도를 작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상 일기도를 우리가 바로 일기예보로 이제 통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기예보 혹은 통보를 하게 되는 방식, 이 순서를 이제 일기예보 과정이다라고 봐줄 수가 있어요. 자, 일기예보 과정은 뭐 그냥 이렇게 쭉쭉쭉 읽어봤을 때 당연한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료에 우리 입수도 없이 바로 일기도를 작성하고 통보를 하고 이런 일들은 없을 테니까, 혹은 일기예보를 통보를 한 다음에 나중에 관측 자료를 보고 내가 틀렸네 이러지는 않을 테니까, 자, 그 순서대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기 요소들을 어떻게 여기에서 관측을 하게 되느냐, 이제 세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자, 라디오 존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존대라고 하는 게 이제 커다란 풍선과 같은 애인데, 이 풍선을 우리 대기 중에 30km 상공까지 띄우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일기 관측 기기를 달아 놓는 거죠. 그럼 30km 상공에 떠 있는 풍선을 이용을 해서 거기에 달려 있는 기기가 이제 일기도의 기상을 관측을 하게 되는 방식을 사용한다라는 거. 그 다음 기상 레이더. 이 기상 레이더는 뭐냐면 전파를 쏘는 거죠. 지상에서 구름에 있는 뭐 수증기라던가 얼음에 이제 전파를 쏘게 되면은 그 전파가 수증기를 맞고 다시 돌아오는 그 시간을 측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름이 높거나 낮거나 시간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물 알갱이들의 이제 종류에 따라서 많은 그 성분에 따라서 혹은 함량에 따라서 이제 돌아오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구름의 수증기 함량이라던가 아니면 구름의 이동 방향이라던가 속도,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게 바로 기상 레이더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기상 위성은 그냥 직접 찍는 거예요. 뭐 적외선이나 자외선 방법을 통해서 이제 직접 구름을 찍는 방법, 이것이 바로 기상 레이더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각각의 방법을 통해서 관측을 하고, 그래서 이제 분석하고 일기도를 작성해서 이제 통보하는 방법, 그게 바로 일기도이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거보다 이제 일기도를 우리가 자료로 받았을 때 그것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일기 기호를 여러분들이 알아두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기도를 보게 되면 등압성들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기호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요런 커다란 콩나물 대가리가 들어가죠. 자, 콩나물이 딱 들어가게 되면서 여기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함축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뜯어서 분석해낼 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는 이제 콩나물 대가리가 딱 존재하죠. 이 대가리가 바로 여기 운량, 구름의 양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하얗게 뚫어놨을 때는 맑은 상태, 구름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맑은 상태이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점점점 색칠된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구름의 양이 증가하게 되고, 가장 많이 새까맣게 칠해지게 되면 이제 완전히 흐린 상태, 구름이 빽빽한 상태, 이렇게 봐줄 수가 있겠죠. 얘 같은 경우는 한 4분의 1 정도 흐린 상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비교를 해주면 되겠죠. 이제 각각의 일기도에서 다른 일기 기호들이 있을 때 어느 부분이 더 흐리고 어느 부분이 더 맑은지, 그런 것들을 비교하는 이제 문제들 혹은 질문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요렇게 콩나물에 줄기가 존재할 수 있죠. 이 줄기는 이제 바람의 방향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람의 방향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꼭 잘 해야 되겠죠. 이 해석, 바람의 방향이 이 바깥쪽 방향이냐, 머리의 바깥쪽 방향이냐, 아니면 머리 안쪽으로
들어오는 방향이냐. 자, 먼저 답을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머리 안쪽으로 들어오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풍향을 읽어줘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 요런 사자를 그려주죠. 북쪽이고 남쪽이고 동쪽이고 서쪽인 거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방향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방향대로 이제 얘네들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해서 콩나물의 줄기를 그려주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는 북쪽이면서 서쪽 방향에 치우쳐져서 들어오기 때문에 북서풍이 불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방향만 잘 조심, 머리 쪽으로 읽어줘야 된다는 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옆에 날개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날개들이 풍속, 바람의 속도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풍속이 이렇게 줄기가 있으면서 짧게 하나가 존재하면 얘는 2m/s로 읽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짧은 2m/s보다 조금 더 길다란 날개를 갖는다. 그러면 얘는 더 길죠. 이렇게 길다란 날개를 갖는다. 그러면 5m/s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또 하나 이제 길다란 애도 아니고 짧은 애도 아니고 깃발을 하나 갖는다. 세모난 깃발을 하나 갖는다. 그러면 25m/s로 읽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고 이제 풍속에 따라서 이제 더해지거나 빼지진 않죠. 그림에서. 자, 더해서 조합을 하면서 풍속을 그려내면 되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5m/s가 두 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2m/s 하나의 날개가 들어가게 되죠. 그럼 걔네들을 다 더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12m/s. 자, 그래서 풍속은 12m/s로 읽어주는 거죠. 옆에서도 마찬가지로 세모 모양이 있으면서 짧은 2m/s를 하나 더 가지고 있는 애, 그러면 25에다가 2를 더해서 27m/s로 읽어준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2, 5, 25 풍속에 대해서는 세 가지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콩나물 대가리에 대해서는, 콩나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 이제 콩나물 대가리, 머리 쪽에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을 더 넣어주게 되는데, 먼저는 가장 크게 보이는 게 이제 왼쪽 편이면서 중간 부분에 일기 현상을 집어넣습니다. 자, 일기 현상은 이렇게 8가지가 존재하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일단은 비야. 이 왼쪽에 가운데 부분에 점을 하나 크게 찍는다. 그러면 이거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눈은요 이제 우리가 다이아몬드처럼 생긴 그런 모습을 정교하게 그리긴 어려우니까 요런 모양, 이걸 별표라고 하나요? 자, 요런 모양을 갖게 되는 게 바로 눈의 표시. 자, 안개는 짝대기 3개, 짝대기 3개를 우리는 안개라고 얘기하고, 비가 오고 있으면서 이렇게 우산을 쓰고 있는 것은 우린 소나기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뇌우는 번쩍하고 번개가 치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번쩍하는 모습까지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 정도가 가장 문제에 많이 표현이 되고요. 진눈깨비, 소낙눈, 가랑비 정도는 이제 얘네들을 조합해주면 이제 알아낼 수가 있는 거니까, 자, 이렇게 5가지의 핵심을 두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죠. 자, 그 다음 이제 이쪽으로 가서 여기 있는 일기현상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일기현상에서 위쪽과 아래쪽에 숫자가 들어가 있는데, 위쪽에 있는 숫자를 우리는 기온을 표시를 해주는 거죠. 자, 18이니까 18 또 C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고, 그 다음 이 아래쪽에는 이제 이슬점이라고 해서 표현을 합니다. 이슬점은 여러분들 책에 써 있는 것은 불포화된 공기가 냉각됨에 따라서 이제 포화되는 수증기가 응결되기 시작하는 온도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것은 그냥 정의이고, 자, 이슬점은 비교를 해서 이제 각각의 일기도 기호를 보고 이슬점을 비교를 해서 이 이슬점이 높으면 높을수록 무엇을 의미하느냐? 수증기량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슬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수증기량과 그냥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무방해요. 수증기량. 그래서 이슬점이 증가한다. 그 얘기는 수증기량이 증가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기온과 이슬점을 각각 일기현상의 기호에다가 위아래에다가 적어주는 거죠. 그 다음 오른쪽에 이제 비게 됩니다. 오른쪽에 비게 되는 그 공간에 이제 기압이라고 하는 숫자를 쓰게 되는데, 이 기압은 숫자가 좀 길어요. 뭐 1098 헥토파스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가 굉장히 큰 숫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생략해서 숫자를 쓰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여기에는 지금 082 기압이라고 써 있는데, 자, 기압은 이제 조건이 있죠. 우리 공식이 있는데, 이 기압의 요 앞글자,
요 앞 글자가 0에서부터 5 사이에 들어가는 숫자가 나온다. 그러면 이 기압 앞쪽에다가 플러스 10을 써주면 돼요. 그리고 뒷자리 한 자리에다가 점을 꾹 찍어주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는 082라고 써있죠. 얘는 어떻게 읽어주냐면 0이기 때문에 앞쪽에 숫자가 0이기 때문에 플러스 10을 해줘요. 앞쪽에다 10을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그대로 082를 그대로 써주는 거죠. 그리고 점을 찍어준다 그랬죠. 앞쪽에 한 자리 숫자에다가 어이구 여기다가 점을 딱 찍어요. 그러면 이걸 읽었을 때 1008.2 그리고 우리 기압의 단위인 헥토파스칼 이렇게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0을 써주면서 점까지 찍어주는 거 이렇게 까먹지 않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5까지는 10을 더해주면 되고, 이제 6에서부터 9까지는 더하기 9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숫자가 982 이렇게 써 있었으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앞쪽에 숫자가 9였으니까 9를 써주고요. 또 9를 써주는 거야. 982 이렇게. 자, 앞쪽에 숫자가 6에서부터 9 사이이기 때문에 9를 더해준 거고 그 다음에 982 그대로 써준 거죠. 여기에다가 점을 또 찍어요. 1의 자리에다가 점을 딱 찍으면 998.2 헥토파스칼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이 바로 여기 첫 번째 줄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가 이 정도까지가 바로 이 일기도 기호에 대한 해석이에요. 콩나물을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왼쪽 편에 세 가지 조건, 일기 현상, 그 다음에 위쪽이 기온, 아래쪽이 이슬점,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기압을 읽는 조심할 이 부분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의 일기도를 읽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일기도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등압선이 여러분들이 지도 위쪽에 보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일기 기호들이 콕콕콕콕 박혀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나머지들 부분은 무엇이냐면 요런 기호들이 다 나타나겠죠. 전선의 기호라던가 아니면 고기압이냐 저기압이냐. 그 다음에 태풍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랑비와는 전혀 다르게 생겨 있어요. 지금 이 태풍은 회오리 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들어가면 이제 태풍이다라는 것까지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일기도를 해석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일기도 분석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등압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기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자, 고기압 기호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압 기호가 있을 수도 있죠. 혹은 없을 수도 있어요. 등압선 전체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몰려져 있는 폐쇄적인 공간에 가장 숫자가 기압의 숫자가 가장 크면 거기가 고기압지대,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적으면 저기압지대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런 고기압지대는요, 특징이 뭐냐면 맑음 현상이죠. 이 고기압 지대면 무조건 이제 구름이 없고 맑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저기압 지대는 흐림의 현상이죠. 상승 기류가 발달을 하게 됨으로써 구름이 만들어지게 되고 흐려지는 날씨들이 여기에서 보이게 될 것이다.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나머지 부분들을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바람은 어느 방향에서 어느 방향으로 부냐면 고기압에서 저기압 방향으로 바람이 불게 돼요. 바람이 이렇게 불게 된다. 자, 고기압 같은 경우는 아래로 내려오는 하강 기류가 존재하면서 이렇게 지표면에서는 발산의 바람이 불게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발산된 공기들은 어디로 가느냐? 저기압대, 수렴하는 방향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발산되는 곳에서 수렴하는 곳으로 바람이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흐른다라는 걸 봐주실 수 있어요. 여기에서도 자,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 쪽으로 바람이 분다라고 써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등압선을 이야기를 해볼 건데, 등압선을 이제 전체적인 지도가 있고 그 위에 등압선들이 그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등압선의 간격이 좁으면 좁을수록 바람이 세게 불고 이제 넓으면 조금 바람이 약하게 부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 또 하나 전선도 그려줍니다. 뭐 온난전선, 한랭전선, 폐색전선, 회색전선과 정체전선. 자, 이렇게 네 가지의 전선들이 존재할 텐데 이 전선들은 지나가고 나면은 기온이라던가 기압이라던가 풍향이 바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선을 기준으로 해서 풍향, 풍속, 기온, 기압 등이 급변하는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그다음 우리나라 부근의 지도들을 주로 자료로 주게 되죠. 근데 우리나라는 편서풍 지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편서풍지대, 서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바람이 지속적으로 부는 지대를 편서풍지대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나라가 그 부근에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일기 현상들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소멸이 되는 순간까지 계속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동쪽에 그려져 있는 전선이라던가 아니면 조금 더 치우쳐져 있는 일기도이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최근 된 일기도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죠. 자, 날씨의 변화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한다. 자, 이런 5가지 조건이요. 여기까지요. 뭐 고기압은 맑고 그 다음에 저기압은 흐리다. 이 상태까지 해서 이렇게 5가지만을 조심하시면 일기도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거죠.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는 어느 날 우리나라 주변에 일기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이 잘 안 보이지만 여기 부근이 지금 우리나라예요. 여기가. 자, 그 다음에 나는 A, B, C 세 지역의 날씨를 일기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A, B, C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온대 저기압의 전선이 딱 보이고 있네요. 자, 그러면 요 C 지역은 온대 저기압이 아직 지나가지 않은 상태. 그 다음에 여기는 온대 지역. 그 다음에 여기는 한랭전선이 지나간 상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풍향의 방향이 각각 전선에 따라서 바뀌게 돼요. 자, C 지역은 남 동풍이 불 거고요. 그 다음에 B 지역은 남서풍, 그 다음에 A 지역은 북서풍이 불 겁니다. 요것들을 보고 여기에 있는 콩나물 대가리가 누구에 해당하는지를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일기기호요. 자,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바람의 방향을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요 줄기에서 머리 쪽으로 방향을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얘는 남동풍이 부는 겁니다. C 지역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북서풍이죠. 결과적으로 얘는 A 지역에 대한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B 지역에 대한 그림이 되겠네요. 자, 온대 저기압의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강수 지역이 이렇게 위치되어 있게 되어 있어요. 전선의 앞쪽, 온난전선의 앞쪽, 한랭전선의 뒤쪽.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슬비가 내릴 거고요. 그 다음에 A 지역인 이 한랭전선 뒤쪽에서는 소나기가 내리겠죠. 자, 각각의 비가 내리는 지역이니까 이 지역과 이 지역, 지금 표현된 지역에서는 비가 내릴 거니까 구름도 많은 상태, 음량이 많은 상태로 새까맣게 보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C 지역은 굉장히 새까맣게 보이면서 여기 안개가 껴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B 지역은 괜찮고, 그 다음에 A 지역에서는 울량이 표현이 안 되어 있네요. 이미 소나기가 지나간 상태인가 봐요. 자,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A의 풍향은 남서풍이다 그랬습니다. A는 지금 북서풍이죠. 틀린 말. 자, A의 기압은 하고 있어요. A의 기압은 0, 3, 5라고 했죠. 그러면 0부터 5 사이는 10을 더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0, 3, 5 하고 점 딱 찍어주면 되니까 1003.5 헥토파스칼. 자, 1003.5 헥토파스칼이니까 맞는 거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B의 이슬점은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일기기호의 아래쪽이 이슬점이죠. B가 요 놈이고 일기기호의 아래쪽이니까 6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6도씨가 아니라 6도씨다라는 거 얘기해주고 있고, 자, 4번 B의 풍속은 7m/s이다. 자, B가 요겁니다. 그러면서 콩나물 대가리에 길쭉한 애가 2개가 붙어 있어요.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림이 잘 안 보이니까. 자, 콩나물의 날개가 길쭉한 애가 2개가 붙어 있어요. 얘가 하나당 5m/s니까 2개면 10m/s죠. 7이 아니라 10m/s이다. 자, C는 소나기가 내린다. C에서는 여기고요. 지금 일기기호가 3개의 줄로 이루어져 있어요. 안개가 껴있는 모습. 그래서 소나기가 아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가나다는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서 온대성 저기압이 통과하는 동안에 관측한 기상 요소를 시간 순서대로 나타낸 것이다. 자, 여기에서는 지금 남, 동풍. 자, 나에서는
남서풍, 그 다음에 다에서는 북서풍. 자, 여기가 온난전선이 통과한 지역이고 여기가 한랭전선이 통과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각각 보니까 가 같은 경우는 온난전선 앞쪽에서 비가 내렸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는 절반 정도, 온량이 절반 정도의 모습을 띠고 있다가 한랭전선이 지나가게 되면서 소나기가 내리는 모습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구름 많이 끼고요. 자, 요렇게 각각의 일기도를 해석하는 걸 우리 선지에서 바로 가보도록 하죠. 자, 가나다 중에서 기압이 가장 높은 때는 언제이냐? 기압을 한번 표현을 해보면 여기는 028, 980, 010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숫자만 보고 나이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죠. 그러면 곤란하다. 자, 얘 같은 경우는 10을 더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028 해서 이렇게 1002.8 헥토파스칼. 자, 얘 같은 경우는 9가 있으니까 9를 더해주고 980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998 헥토파스칼이 되는 거고요. 자, 다는 0으로 시작하는 거니까 10하고 010 해서 점 딱 찍어주면 1001 헥토파스칼 되는 거죠. 가장 높은 애는 누구냐면 가였어요. 그래서 가가 맞다. 가와 나 사이에서 한랭전선이 통과를 했다. 가와 나 사이에서는 온난전선이 통과했고 나와 다 사이에서 한랭전선입니다. 자, 저기압 중심은 이 지역보다 남쪽의 지역을 통과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한랭전선, 온난전선이 있고 여기가 저기압 중심이에요. 자, 이 저기압 중심은 이제 요 전선들보다 더 위쪽에 존재하죠. 관측소는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전선들이 이 관측소를 모두 다 통과를 했다는 얘기는 관측소의 위쪽에 저기압의 중심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자, 저기압 중심은요, 이 지역보다 남쪽에 있는 지역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 더 북쪽에 있는 지역, 관측소보다 북쪽에 있는 지역을 통과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자, 1번 기억이 정답이 되겠습니다.